이런 전화나 문자를 받아본 적이 있다면 이미 보이스피싱의 표적이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연간 7천억 원을 돌파했고 피해자 수는 하루 평균 100명을 넘고 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사이버 금융범죄를 추적해온 사기범죄 예방 전문가 김태훈 소장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당신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수법과 절대 속지 않는 법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걸려와서 고객님, 대출이 승인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주세요라고 하거나 아니면 자식 목소리로 어머니, 지금 정말 급해요. 돈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전화 말입니다. 또는 경찰청입니다. 범죄 수사 중인데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라는 무서운 전화를 받아본 적도 있으실 겁니다. 사실 저는 20년 넘게 이런 사기 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뤄온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전화 사기 정도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직접 상담했던 분들만 해도 수백 명이 넘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보를 알려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클릭 한번 해주세요. 마지막에 유용한 정보 얻으실 수 있으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다음 피해자가 당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신 72세 박순자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남 속이고 살아본 적도 없고 남한테 속아본 적도 없었는데 이렇게 당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할머니는 손자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전화를 받고 급하게 300만 원을 보냈다가 사기를 당하셨던 거예요. 그때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와 눈물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분은 68세 최영수 아저씨였어요. 아저씨는 은행에서 대출 승인 연락이 왔다며 기뻐하시더라고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인데 나이가 들어서야 처음으로 큰 돈을 빌릴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 전화가 바로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아저씨는 개인정보를 다 알려주고 심지어 통장 비밀번호까지 말씀드렸다가 평생 모아둔 적금 800만 원을 모두 잃으셨어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왜 이렇게 선량하고 착한 분들만 당하는 걸까요?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건 이런 범죄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돈 보내달라는 식의 단순한 사기였는데 요즘은 정말 진짜 같아요. 은행 직원처럼 말하고 경찰관처럼 말하고 심지어 자식 목소리까지 흉내내는 기술까지 생겼거든요. 최근에 제가 파악한 자료를 보면 보이스피싱 피해가 정말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어요. 하루에도 수십 명씩 당하고 있고 피해액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중장년층과 어르신들이 주요 타겟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기꾼들이 보기에 우리가 만만해 보이는 걸까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고 남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나 변화에 적응하는 게 젊은 사람들보다는 조금 어려우니까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우리를 노리는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말씀드려요. 어르신, 이건 어르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런 나쁜 놈들이 잘못된 거죠. 그런데 동시에 이것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조심하셔야 해요. 알고 나면 절대 당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정말 그래요. 보이스피싱은 알고 나면 생각보다 간단해요. 몇 가지 원칙만 지키면 절대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그 원칙을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는 알고는 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당황해서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미 당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 보이스피싱이라는 말 자체도 어려우시죠? 보이스는 목소리고 피싱은 낚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소리로 우리를 낚아채는 사기라는 뜻입니다. 전화로 우리를 속여서 돈이나 개인정보를 빼앗아 가는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요즘은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 메시지로도 많이 와요. 세금 미납으로 인해 재산이 압류될 예정입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하세요 라는 식으로 오는 문자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것도 다 보이스피싱의 한 종류예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이런 사기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말투가 어색하거나 이상한 점이 있어서 아, 이거 사기구나 하고 알 수 있었는데 요즘은 정말 진짜 같아요. 실제 은행 직원이나 경찰관과 구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말을 잘해요. 더군다나 요즘은 개인정보도 미리 알고 전화를 걸어와요. 김영희 고객님 맞으시죠? 생년월일이 몇 년 몇 월 며칠이시고 주소가 어디시고 이렇게 내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더욱 믿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제부터는 절대 속지 마세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해도
아무리 내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어도 전화로 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묻는다면 그건 무조건 사기예요. 이건 제가 2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확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은행이나 경찰서에서는 절대로 전화로 돈을 보내달라고 하지 않아요. 통장 비밀번호나 카드 비밀번호도 전화로 묻지 않습니다. 이건 상식이에요. 그런데 사기꾼들은 우리가 당황하거나 급한 상황에서는 이런 상식을 잊어버린다는 걸 노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속이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절대 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 말이에요. 이 방법들은 제가 실제로 피해자들을 상담하면서 정리한 것들이고, 이미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사기를 피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정보를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과 함께 나눠야 해요. 한 사람이 알면 그 주변 사람들도 함께 안전해질 수 있거든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뻔한 사기에 왜 사람들이 당할까 하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들을 만나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누구나 당할 수 있구나. 나도 그 상황에 있었다면 당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가족에 관련된 사기는 정말 무서워요. 자식이나 손자가 사고 났다는 전화를 받으면 그 순간 누가 냉정할 수 있겠어요? 급하게 돈을 보내고 나서야 아, 속았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들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전화나 문자가 왔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오늘 들은 내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사기를 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보이스피싱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속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례들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은 전화든 문자든 메신저든 상관없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순간부터 100%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정말 확실해요. 제가 2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예외를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설마 진짜 은행에서 온 전화가 아닐까? 정말 경찰서에서 온 게 아닐까? 하고 의심하시죠.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진짜 은행이든 경찰서든 어디든 절대로 전화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이건 그들의 업무 규칙이에요. 실제로 제가 은행 친구들한테 확인해봤어요. 너희가 고객한테 전화해서 비밀번호 물어볼 일 있냐? 그랬더니 미친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은행에 와서 신분증을 확인받고 처리해야 하거든요.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계속 당할까요? 바로 사기꾼들이 우리의 심리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우리 같은 중장년층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요. 75세 이순희 할머니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누군가 할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해서 연락드렸어요. 확인차 통장 비밀번호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말했대요. 할머니 말씀이 아, 그럼 누가 내 이름으로 나쁜 짓을 하려는구나. 빨리 막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셨죠. 그 결과 통장에 있던 500만 원이 모두 사라졌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선생님, 저는 정말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할머니의 선량한 마음을 이용해서 돈을 훔쳐간 거잖아요. 또 다른 사례로는 67세 강철수 아저씨가 있어요. 아저씨는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저 지금 교통사고 냈는데 급하게 합의금이 필요해요. 빨리 돈 좀 보내주세요. 그런데 목소리가 평소 아들 목소리와 조금 달랐대요. 그래서 아저씨가 너 정말 우리 아들이냐? 하고 물어봤더니 아버지, 사고 나서 목이 다쳐서 목소리가 이상해요. 정말 급해요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아저씨는 그 말을 듣고 급하게 200만 원을 송금했어요. 나중에 실제 아들한테 전화해보니까 멀쩡히 회사에 있더라는 거죠. 이런 일들을 보면 정말 화가 나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이용해서 돈을 빼앗아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런 사기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사기꾼들은 우리 개인정보를 미리 다 알고 전화를 걸어와요. 이름, 주소, 생년월일, 심지어 가족 관계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욱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여러분께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원칙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모르는 번호의 전화는 절대 받지 마세요. 그럼 중요한 전화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전화라면 나중에 다시 걸어올 거예요. 또는 문자로라도 연락이 올 거고요. 두 번째, 문자 속에 있는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세금 체납, 과태료 미납, 택배 배송, 이런 내용의 문자가 와도 절대 링크를 누르지 마세요. 그 링크를 누르는 순간 여러분의 휴대폰이 해킹될 수 있어요. 세 번째,
가족이나 기관에서 돈을 요구하면 반드시 직접 확인하세요.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아무리 위급하다고 해도 일단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이나 가족에게 직접 연락해보세요. 네 번째, 동의합니다라는 말은 전화로 절대 하지 마세요. 사기꾼들이 이 말을 녹음해서 나중에 악용할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도로만 대답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원칙들을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해요. 실제로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신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선생님, 저도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도 많이 봤고 주변에서도 조심하라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 전화를 받으니까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평소에 연습을 해두라고요. 만약 이런 전화가 오면 뭐라고 할까? 만약 이런 문자가 오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걸 미리 생각해 두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고객님, 계좌에 문제가 있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 제가 직접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볼게요. 어느 지점으로 가면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 사기꾼들은 바로 전화를 끊어요. 또 자식이나 손자가 사고 났다는 전화가 오면 아, 그래. 그럼 내가 직접 병원에 갈게. 어느 병원이야?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대답을 제대로 못해요. 이런 식으로 조금만 의심하고 조금만 확인해 보려고 하면 사기를 쉽게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 가끔은 진짜 은행에서 전화 오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가끔 진짜 은행에서 전화가 올 수도 있어요. 대출 상품 안내나 새로운 서비스 소개 같은 거 말이에요. 하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진짜 은행에서는 절대로 개인정보를 물어보지 않아요. 특히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번호 같은 건 절대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 재촉하지도 않아요. 반면에 사기꾼들은 항상 급하게 몰아가요. 지금 당장 안 하면 큰일 난다. 오늘 안에 처리 안 하면 계좌가 정지된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게 바로 차이점이에요. 결국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전화 사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범죄예요. 평생 모아둔 돈을 하루아침에 잃을 수도 있고 심지어 빚까지 떠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막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치료보다는 예방이 낫다는 말이 있잖아요.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당하고 나면 돈을 되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전화든 문자든 메신저든 상관없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순간 그건 무조건 사기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절대 응하지 마시고 절대 믿지 마시고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은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뻔한 사기에 사람들이 왜 당할까 하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구나.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도 제게 상담받으러 오신 분이 계셨어요. 78세 김정옥 할머니였는데 손녀가 유학 가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고 400만 원을 보냈다가 사기를 당하셨어요.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손녀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손녀가 어려우면 할머니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할머니의 그 사랑을 악용해서 돈을 빼앗아간 거잖아요. 그때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정보를 알려드려야겠다고 말이에요. 또 다른 분은 69세 박만수 아저씨였어요. 아저씨는 경찰청에서 전화가 와서 아저씨 명의로 된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해서 통장 정보를 다 알려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결과 평생 모아둔 적금 1,000만 원을 모두 잃으셨어요. 아저씨는 저에게 선생님, 저는 평생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자부했는데 경찰에서 협조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선량한 분이신데 그 선량함을 이용당한 거예요.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정말 화가 나요. 동시에 안타깝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조금만 알고 계셨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피해자가 아니라 예방자가 되어주세요. 오늘 들으신 내용을 잘 기억하고 실천하신다면 사기꾼들은 여러분을 절대 속일 수 없을 거예요. 특히 중요한 건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아무리 위급하다고 해도 일단 침착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맞나? 왜 전화로 이런 걸 요구하지? 이런 의심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사기를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서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특히 우리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 부모님들께는 꼭 알려드리세요.
어머니, 아버지, 이런 전화 오면 절대 믿지 마세요. 무조건 저한테 먼저 연락하세요. 저는 항상 생각해요. 정보는 나눌 때 진짜 힘을 발휘한다고요. 한 사람이 알면 그 가족이 안전해지고, 그 가족이 알면 친척들이 안전해지고, 그렇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해질 수 있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잘 다루니까 이런 사기에 잘 안 당해요. 하지만 우리 같은 중장년층이나 어르신들은 이런 기술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더 조심해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자란 게 아니에요. 그냥 시대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예전에는 이웃끼리 서로 도우며 살았고 남을 의심하지 않고 살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미덕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우리도 조금씩 적응해야 해요. 좋은 마음은 그대로 간직하되 조금 더 조심스럽게 살아야 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충분해요. 모르는 번호 전화 안 받기, 문자 링크 클릭 안 하기, 돈 요구하면 직접 확인하기, 동의합니다라는 말 안 하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실수로 개인정보를 알려줬다거나 이상한 링크를 클릭했다면 즉시 은행에 연락하세요. 빨리 신고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빨리 도움을 요청하는 게 중요해요. 사실 저도 가끔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원칙들을 적용해요. 아, 이거 사기네 하고 바로 전화를 끊죠. 그럼 정말 속 시원해요. 사기꾼들 계획을 망쳐준 것 같아서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전화나 문자가 오면 당당하게 거절하세요. 저는 전화로 그런 일 안 합니다. 직접 가서 할게요.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으세요. 그러면 사기꾼들이 아,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할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함께 힘을 모으면 이런 범죄들을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이웃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시면 가끔 안부도 물어보시고 이런 정보도 알려드리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미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신 분이 계시다면 절대 타박하지 마세요. 왜 그런 뻔한 사기에 당했냐고 하지 마시고 괜찮다, 누구나 당할 수 있어 라고 위로해주세요. 그분들도 충분히 상처받고 후회하고 계실 거거든요. 대신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도 도와주시고 은행에 가는 것도 함께 가주세요. 그런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정말 큰 힘이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입으실 수 있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계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신 분들 중에도 처음에는 정말 절망하시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일어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선생님, 돈은 다시 벌면 되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더 조심하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이런 유용한 정보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예정이에요.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내용들로 찾아뵐게요. 그러니까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정말 큰 힘이 돼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든 문자든 메신저든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순간 그건 무조건 사기예요. 절대 속지 마시고 절대 응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현명하시고 충분히 조심스러우실 수 있어요. 오늘부터 당당하게 사기꾼들에게 노라고 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항상 안전하게 지내세요.